당의 불교의 요지는 삼계 유심, 만법 유식이라고들 한다. 즉 일체 유심조라는 말이다. 그런데 나의 신심을 비롯하여 삼라만상이 마음에서 나오게 된 이유는 호련히 나타난 무명 때문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본래 공적 영지한 진심이 무명으로 인하여 자기의 무명심을 유시라고 심외무물인 줄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무명하게 된 의미는 과연 무엇인가? 즉 무명은 어떻게 하여 어디에서 호련히 생겨났는가? 너금경에서 지금 무명의 출처를 밝히고 있다. 즉 오중에 있으면서 미를 인식하려고 하여 이 학부는 우리 마음이 흑공과 우주를 만든 과정을 설명한 글이다. 이른바 신조만유의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즉 요명진심이 오중에 있으면서 공연히 미를 인식하려고 하는 것을 기점으로 하여 회매하면서 먼저 후공이 생기고 그 후공 중에 다시 물질이 생겨서 이 물질이 망상과 섞이면서 오온인 신심이 생긴다고 한다. 그리고는 제 마음이 제 몸 안에 있다고 고집하여 망상을 벗어나지 못한다고 설명한다. 경문에서 요명진심이 오중에 있으면서 위를 인식하려고 하는 것은 진여인 진심이 영지인 그대로 있으면서 미를 인식하려고 하는 생각을 일으켰다는 말이다. 이미 한 생각을 일으켰으니 이제 주체가 등장하였고 모습이 나타났으니 무명이 되었다. 그런데 너금경 제4권의 문화장에서도 무명의 발생에 대한 다른 설명이 나온다. 성각은 원래 밝은데 허망하게 밝힐 깨달음인 명각이 되었다. 각은 원래 밝으니 새삼스레 밝힐 대상이 아니건만 밝히자는 것을 인하여서 대상이 되었고 대상이 허망하게 성립하니 너희 허망한 주체인 만능이 생겼다. 다시 분하야 밝히려는 허망인 명망이 생긴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고 깨닫는 각이 밝은 놈이라는 강명이 바로 허물이다. 이 버루나장의 성각은 원래 밝은데 허망하게 밝힐 깨달음이 명각이 되었다는 구절은 이곳의 오중에 있으면서 미를 인식하려고 하여라는 구절과 그 맥락이 같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것이 있다. 공각인 진여이심이 일념을 미혹하여 무명을 일으키면서 불각이 되더라도 일심은 여전히 공적영지한 성능을 보존하고 있는 엄연한 진여라는 사실이다. 공각이 불각하여 식적 원명인 아라야식이 되어도 그대로 적적 승승하여 공적영지의 성질이 잠시도 변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망각하면 안 된다. 마치 거울에 수많은 영상이 비쳐도 거울의 험연한 성능은 변하지 않는 것과 같고 여름에 태풍이 불어와 장대비가 옥수같이 퍼부어도 하늘은 여전히 청명한 것과 같다. 따라서 중생이 되어도 공적 영지한 진심은 변함이 없다. 다음에 회매하여 허공이 되고는 근본 무명이 발동하여 묘명한 진공이 무명인 왕공, 즉 허공으로 변한 것을 말한다. 능응경 제6권에 나오는 문수보살의 개성에 허공이 대각 중에 생긴 것이 마치 물거품이 대에서 생긴 것과 같다는 구절이 있는데 바로 여기 회매하여 허공이 되고에 해당한다. 허공이 맨 처음 나타나고 다음에 빅뱅이 일어나서 은하계가 형성되면서 우주는 허공 속에서 제각기 자리를 잡는다. 다음 허공과 회암의 가운데에서 암이 맺혀서 물질이 된다는 것은 허공 중에서 무명이 변전하여 물질인 사대를 형성한 것을 가리킨다. 오늘날 천문학에서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는 빅뱅 이론이 통설이지만 시공이 없는 텅 빈 허공에서 어떻게 대폭발이 가능한지 아직도 시원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허공 중에서 빅뱅이 일어나면서 시공이 생긴 것이다. 빅뱅이 진행되는 순간에 물질이 나타난다. 최근 위성에다 허블 망원경을 부착하여 삐스의 굴절 현상을 관찰한 결과 아직 알려지지 않은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가 우주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눈에 보이는 항성과 행성들의 물질은 우주에 존재한 에너지의 4%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한다. 이것은 바로 너금경의 이 부분을 훌륭하게 설명하는 과학적인 자료가 될 수 있다.
이런 사실을 알고 나면 세조는 일체지이다라는 말을 이해할 수 있다. 또 물질이 망상과 섞이면서 생각과 모습을 오온이라고 여긴다는 말은 사대의 일부분이 망상과 섞여서 중생들이 몸과 마음인 오온이 제각기 생긴다는 설명이다. 아난이 전도된 곳은 바로 여기 이 몸과 밖에 있는 산하와 대지와 허공이 모두 모명진심 가운데 있는 물건인 줄 알지 못한다는 부분이다. 사람들은 삼계 육심이며 심의 무금인 줄 모르고 지낸다는 말이다. 삼라만상은 제 마음이 낳은 화나로서 육정을 통하여 나타난 현량일 뿐인데 이 모습들을 진상이라고 착각하는 것이 중생들의 지경이다. 불교의 종지는 마음밖에 한 물건도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구절을 제대로 알기가 쉽지 않다. 네, 요 부분은 좀 느끼는데, 그러면 우리가 전호식을 이걸 그대로 보는, 그대로 듣고 하는 거니까 굉장히 좋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구절대로 하면 우리들은 이것은 내 마음이 이렇게 놔둔 거야. 내 마음. 네? 이건 이제 내 마음은 90만 개이다. 일체만법은 제법은 90만 개나 나오는데, 그게 내 마음이 자신이고, 내 마음이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뭘 만들어다 하면은 세계를 만들었어. 세계를 하는 이것도 시간이 공간이죠. 시공간 그러니까 이거는 생각하자. 이거는 원래 여기 있는데 내가 눈을 통해서 있는 그대로 보는 게 현장이다 하기 이전에 이거는 누가 봐도 어디서 나온 거야? 여기서 나온 거야. 내가 바깥에 나온 거야. 내 마음이 만들어낸 현장이라. 이걸 생각하는데 에러죠. 우리가 꿈 생각만 하는 거야. 꿈에 내가 온갖 장면을 다 봤다. 그 누가 만들었죠? 내 꿈꾸는 생각이 만들었죠? 내 꿈꾸는 생각, 몽상이 만들었죠. 물론 이게 이제 내 의식 중에 일부가 있고. 근데 꿈에 보면은 그 꿈속에 나도 있고, 이 세계가 다 있잖아, 꿈속에. 에? 자, 이게 이제 꿈인데, 꿈에 나도 있고, 친구도 있고, 그래서 저 금명산 등산을 하는데, 금명산도 있고, 그렇죠? 금명산 올라가는 길도 있고, 바위도 있고, 그래서 그에 가면 산성마을도 있고. 근데 그 문제는 내 마음에 있어, 내가. 깨어나면 다 내 꿈꾸는 생각이 맞는 거예요. 꿈꾸는 생각이 얼마나 위대하냐면은 그 산에 올라가서 나도 거기 한 장면 나오거든. 이건 안 해야 될 텐데. 그리고 꿈이라고 간간히 꿈은 무슨 입니까? 내 생각이 몽상이 되어서 놔둔 그럼 이걸 내 마음에 만들었다. 여러분 이해가 가요. 그러나 꿈속에서 내가 내 몽상이 내도 놔두고 내 친구도 놔두고 산도 놔두고 그럼 에이 꿈이잖아. 근데 꿈이 맞지? 꿈이 맞는데 여러분이 꿈에 금년산 올라갈 때 그게 헛띠가 헛거리잖아. 산에 올라갈 때 여기 누가 전부치지 찌가지고 막사에 물어가면 누구의 생각이 났잖아. 그때 또 친구가 말해주고 받았고 분명히 있었지. 꿈속에는 깨끗하게 없다. 이것도 마찬가지다. 우리 지금 이걸 깨고 나면은 뭐 볼일 없어 보이지. 그러니까 꿈속에 이 금명산에 여기 바위가 여기 있는데 내가 안 하고
어디 알아? 아, 우리도 여기 있잖아. 그래서 부처님이 항상 비유를 설명할 때는 꿈을 제일 먼저 나오는 건강경에 제6법 여몽황포영일 몸, 꿈이 얼마나 부처님입니다. 잘 이해가 안 가고 비유를 하거든. 비유할 때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꿈이야. 부처님께서는 비유가 많은데 12가지 있어요. 나이스 12가지. 건강경에는 이제 여몽황포영 여로역, 여저, 6가지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 현장법사가 번역한 건강경에는 보면, 이 국가로서의 번역이 그거는 8가지예요. 경마다 좀 다른데, 이 비유를 쓰는 그걸 잘 생각해. 일제 20년, 우리 잘 이해가 안 가. 이게 뭐냐? 이냐? 그럴 때는 항상 꿈을 좀, 어쩐지 꿈은 분명히 내가 꿨는데 내도 있고 내 친구 뭐가 있으면 차가 있어. 또 등산하는 사람도 또 다 있어. 거기서 또 사고도 벌어지고 그랬죠. 그게 뭐이가 내가 만든 자심이 나타나 꿈에는 분명히 내도 친구들이 꼭. 그래서 예로부터 삼라만상은 자심의 현장이라 이랍니다. 이게 이제 말은 알겠죠? 옛날 조사들이 쓰는 글에 보면 많이 많아. 자심의 현장인데 내가 잘 그러니까 부처님 지금 뭘 하는 거 말이에요. 네가 얼마 아파한 게 있잖아. 그걸 가지고 바깥에 경비가 나가 있다고 생각해서 하니까 웃기는 놈이다. 그 이야기거든요. 그 이름을 처음으로 부르는 은경이 처음. 그래서 은경을 하고 화엄경을 그렇게 합니다. 은경이 나온 내용을 풀자면은 화엄경 정도 돼야 설명이. 그러니까 불교 이론은 우리가 화엄경 제일 화엄경의 핵심은 일체의 신묘. 일체의 신묘를 두 번, 세 번 걸쳐서 설명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너구를 잘 알면 일체의 신묘는 저절로 화엄을 그런 겁니다. 그래 해야 우리가 이제 정견이 나는데요. 팔정도에서 정견이 되는. 그래서 일체 이거는 내 꿈과 같이 내가 나온 것이다. 내 마음이나 자신의 생각이 느끼고. 그럼 내가 나쁜 것이 아닌 게 없으니까 그 중에 어떤 걸 보고 이건 좋구나, 저거는 안 좋구나 이렇게 분별하는 건 웃기는 일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실제로 분별을 안 하게 돼요. 분별을 하지 마라 하는 건 분별이 아니지나. 그러나 일체가 내가 만든 거다 는 걸 안다면은 분별 안 하잖아. 부질없는 짓이죠. 그러니까 정견이 필요하고 공부를 하려면 정견이 나야 돼. 정견이 나야 분별도 빨리. 분별을 버리셔야 돼. 예를 들어서 담배 피우면 안 좋다. 누가 몰라 다 알지. 그래도 담배 아직도 못 끊는 사람이 있거든. 알아도 못 끊는 게 알아. 이게 내가 나쁜 게 있냐 알아도 좋아하는 데는 뭐 좋아하는 거에 발동해. 그러나 내가 만든 게 하는 것을 알고 나면 거기 차차차차 억지로 우리가 분별하자. 억지로 분별이 안 되나? 네? 자, 그 다음에 어디까지 했죠? 흔히 내 마음에 온갖 것들이 다 들어앉아 있다고 설명한다. 태양은 너무 뜨겁고 벌레코는 너무 무거운데 내 마음속에 이런 잡다한 것들이 가득 있다면 이 상태로는 내 마음이 버티기가 힘들지 않겠는가? 만약에 우주 전체가 내 마음속에 있다면 내 마음이 그런 것들을 품고 있으면서 어떻게 오랫도록 견딜 수가 있겠는가? 이게 사실이라면 정말 큰일이다. 어떻게 하지? 여러분 이러냐 나죠? 응? 인차가 나 내 안에 있다가 하길래 야 이거 뭐 태양을 얼마나 뜨겁노? 태양이 태양광을 뭐 폭발해서 뭐 사람이
뛰어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보니까 내 마음이라는 것을 어떻게 생긴 것은 겁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이거는 우리 진심을 설명하는데 힘들어집니다. 이 글 자체가. 여러분들 여기서 진심을 파악을 해야 돼요. 진심을 파악을 하면 일체가 마음이 중심소에 대한 것이 쉽게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병. 비유하면 맑고 큰 바다를 버리고 작은 물거품 하나를 가지고 큰 바다라고 오해하여 5대 양을 다 포함한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너희들은 미한 중에 다시 혼미하게 사는 사람이니 내가 손을 들여온 것과 다를 것이 없다. 그래서 여래가 너희들을 불쌍한 사람이다 라고 말한다. 이제 손등하고 무슨 관계인가? 이래 든지 바로냐? 이래가 있는 게 바로냐? 어느 게 바로냐? 예? 어느 게 바로, 이래 있는 게 바로가? 이래 있는 게 바로가? 그게, 야, 그건 참 문제다 싶은데, 무슨 이야기인가 보니까, 일체가 다 네가 아니야. 네 꿈속에 있다. 근데 그걸 뭐, 이게 옳다. 저기 그러다 따지는 것은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냐 그 말이죠.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가 미안 중에 또 미안 짓을 하는 그래서 그러니까 너가 무상하다 이러죠. 아니, 제가 사는 세상이 진심인 보명 묘성이 만든 허상 같은 세상임을 망각하고 자기의 알아야 시기 만든 그 경계를 객관적으로 실존하는 세상으로 오인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중생이다. 그래서 진성을 유실하고 뒤바뀐 짓을 한다고 책망하신 것이다. 여등 즉시 미중배인에서 미중배인은 해석이 여러 가지다. 운어 스님은 미한 중에 배하는 사람이다 라고, 한어 스님은 미한 중에서 일배 첨시하는 사람이다 라고, 각성 스님은 미한 중에서 배나 미한 사람이다 라고 각각 해석하신다. 생각하건대 오 중에 있으면서 미를 인식하려고 하여가 미한 행동이 되고 다시 연을 모아 안으로 흔들리면서 밖으로 나가 분주하게 설치는 그 혼요요한 모습을 자기 심성이라 여긴다가 미한 중에 다시 혼미하게 사는 것에 해당한다고 본다. 이것만 내고 나머지 전부 다 바깥에 있는 경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미한 중에 다시 대략하는 것은 두 배나 더 그게 지가 만든 줄 모르고 이거는 좋고 이거는 나쁘고 이걸 내가 가지고 이걸 내가 버리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 그것이 미한 중에 다시 배한 사람입니다. 뜻이 그렇게 있어요. 그래서 미주부에 대해서 우리나라 대강백들이 다 해석이 달라요. 막 내가 그러는데 여러분 구체적으로 해석하는 이유는 시절이 들어가면 되지. 더 말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꿈에 나타나는 이걸 잘 생각해봐요. 우리가 보면 내가 만들었다. 이거 내가 만들었다. 내가 누가 내냐? 용이 내냐? 그렇죠? 용이 내거든. 내가 용을 만들었다. 물론 내 몸이 아니라 내 마음이지만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 생각 틀립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여기에 내는 어떻게 됩니까? 이놈이 야 여기 있는 산하고 니하고 전문지짐하고 막걸리하고 다 내가 만들었다 이런 말이 맞습니까? 안 맞죠? 이 녀석도 있는 녀석인데 뭐 그럼 무엇이 만들었단 말이고?
내 이 몽상이 꿈을 꾸다가 꿈속에서 아 지금 나온 작품이다 내가 만든 거지. 그러면 그건 말이 되죠. 예? 그런데 꿈꿀 때 이 몽상이 등장합니까? 꿈꿀 때 뭐 보이죠? 요거 보이죠? 요거 보이잖아. 꿈꿀 때 내 꿈꾸는 생각이 아? 이 꿈속에 장면이 나왔네. 그럼 그 내라고 요거 하나 이게 떠들어섰는데 내가 만든 현장 중에 한 장면이 이 생각하나? 안 하죠. 그럼 꿈속에 생각하는 건 누구냐? 이기라고 생각해요. 이놈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아예가 자신이 이거라. 그럼 여러분 요 이야기가 들었거든? 그럼 다음 꿈꿀 때 달라. 꿈꿀 때 아 이거 내가 꿈꾸고 있네 지금. 그렇게 처음엔 안 돼도 좀 있으면 돼. 꿈이 재미없습니다. 꿈이 아니지. 근데 꿈이 아니지. 네? 꿈을 꾸인 줄 알면은 꿈은 꿈이 아니지. 이거 조심해야 돼요. 요거하고 요거하고 그게 이걸 일체에 주셔서 일체가 내 마음이 만들어서 하니까 내 마음이 이걸 만들었구나. 이러면은 마치 이놈이 이걸 다 제가 만들었다 생각하는 거 같지요? 사실은 그냥 안 돼. 이게 그럼 이거 다르나? 다르진 않지. 그러나 이놈은 이것도 이놈이지만 요것도 이놈이죠. 산도 이놈이. 네? 저분이 찌짐하는 주먹집도 이거잖아. 그렇죠? 그렇죠. 또 우리가 일체가 내 마음에 만들었다. 잘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일체가 내 마음에 만들었다. 이 내 마음이 가는 게 뭡니까? 제 팔 아래에서 나온 망상이지, 망심이라고. 네? 그런 망심. 너는 아, 이게 다 내가 만들었다. 그러면 거기 바로 망심이야. 망심이 다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실은 요 몽상이 만든 거예요. 한 생각. 여기서 낮에 무슨 일이 있었는데 그 낮에 있었던 그 생각이 꿈에 발동을 해가지고 그렇게 만든 거예요. 이렇게 뭐 만들 때는 뭐 친구하고 그러면서 등산 가는 이야기를 했거나 아니면 맨날 등산 갔던 그 이야기를 했거나 아니면 등산을 갔으면 생각을 했거나 꼬투리가 있어요. 그 꼬투리가 꿈에 몽상으로 발동해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요 관계를 잘 알아야 되거든요. 요 관계가 이해가 되면은 여러분들 꿈에 꿈인 줄 아는 거는 아니에요. 좀 심하고 되느냐? 꿈 꾸다가 재미없으면 한번 바꿔. 아 이거 뭐 옆에 생각 좀 해라 이거 질사 좀 하자. 질사 올라가서 천안봉에서 야 이게 내가 만든 게 이제 천안봉에서 내가 뛰가지고 저들 손으로 그냥 한 그릇 끼고 춥지니까 그런데도 하고 그렇게. 근데 그래 되면 보통 꿈 예. 또 이해가 되죠? 일체가 자신이 된다. 일체가 내 마음이 만든 현장이 자신의 현장이야. 무엇이 내가 보는 세계가 주변 세계라는 것은 전부 내 자신이. 그러니까 그 교육에 보면 신통이 자제하는 사람이 나오고 또 저석천왕이 요 세상을 만들었다 그랬거든. 저석천왕이 만들었다. 그리고 주변 세상이 자신의 현장이니까 우리는 여러분 자신의 현장이 뭐냐? 전생에 의미거든. 전생에 의미 쌓이고 쌓여서 그래서 만든. 그러니까 저석천왕쯤 되면 지 마음대로 지
지자의로, 응? 지자의로 지 생각나는 대로 혈량을 맞출 수 있죠. 그러니까 신통이 가지는 사람은 세 개를 만들어서 야구 던지듯이 이제 던지고 저쪽에 있는 우체가 그걸 받아서 다시 또 딴 데로 던지고 그렇게 하는데도 그 야구 같은 우주에 사는 중생들은 전혀 모르고 있다. 유마경에 그런 거야. 유마경에. 그게 이제 요걸 이해하면 이해가 돼요. 저기 이해가 안 되면 유마경에 있는 소리는 완전히 야, 인간은 뭐 품세다. 잊지 마세요. 자신이 이게 내가 사실은 품성에서는 모르거든. 영원한 게 있는 줄 알지. 지금도 마찬가지라. 평소에 그래 가지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정면이라 그런 걸 바탕으로 공부를 잘못하다 보면 금방 환경도 올라가고 환경도 올라가고 그러면 그 중국의 가난 선사들이 떠들어가는 화두가 척척척 깨집니다. 화두 다 깨지지 않죠. 그는 지혜가 높은 선사들이 만들어내는 얘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무슨 말잘 소리 안 해도 정견이 열려서 알면은 그냥 그러니까 능음경은 꼭 뭐하냐 10분까지 드시고 그러니까 내가 이거 한 번만 하고 말더라도 여러분들은 집에서 우리 거예요. 일곱 선생님이 천도했댔죠. 그러니까 이걸 예사를 월요일 와서 말고 뭐 말이 그렇다고 하는데 글쎄 말이 되나 그래야 집에 가면 앞에 배합을 시키면 읽고 모르면 부장님가 빨간색 힘을 하나 줄 거나 그래 자꾸 있다 보면 나중에 그 알아 그때 몰라 줄 거는 나중에 지내면 알아 그래서 싹싹 지어가면 저 책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8점에서 말하는 정견이 이제 정견을 얻는 그게 정견을 얻는다 해도 여러분들이 경은 안경이나 읽어서 정견이 얻어집니다. 여러분들 건강경은 힘전이 힘들이고 정견 안 나. 그래서 이 정견이 나타난 경을 중들이 중포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나 중국에서는 이 능음경 이걸 배울 때 정근이라고 합니다. 능음경을 봐야 뭘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도 지금도 물을 가고 사교과에 들어가면 사교과는 정식으로 경경을 그거 능음경입니다. 근데 능음경과 때려보세요. 알거나 안 하나 되게 생각해요. 선생님이 안 하나 옛날 사람들은 이걸 그러니까 내 생각에 중국 선생은 유학하는 사람이거든. 그 사람이 천독을 했다는 것도 뭐 그 당시에 중들이 능음경 천독하는 거는 예사였다고 봐야죠. 그리 결국에 천독을 했죠. 그리고 고려 말에 정봉주 선생이 쓴 글에 보면은 이 능음경 이야기라는 게 나와요. 능음경 이야기 나오고 주력 이야기는 주력. 그 다음에 누구를 이야기를 하더라. 다음에 제일가는 고승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이면 내 말을 알아듣지. 그 내용이 그래. 대단한 사람들은 이야기해봤던 말을 모르고 그 대사는 내 말을 알아듣는다. 그럼 그 정봉주 선생이 본적이 뭐냐면 능음이에요. 그러니까 능음경을 읽어서 중들을 이래 낮춰볼 정도로 지경이 열리세요. 정견이 열리세요. 그게 고려 때는 그런 사람이 군인이 있었어요. 불교거든. 이제 2조 들어가서 유교하면서만 해는 불교 민이 나서 그런데 요새는 종교가 없으니까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전에 이야기했죠. 화경에
선제동자가 53 선지식을 찾아다니죠. 그 중에 중위 몇이라? 그 중에 선제동자가 53명의 선지식을 찾아다녔대. 그 5명, 그 중에 중은 5명이 없어. 그럼 나머지 많은 사람이라. 다 여러분의 초선생님. 옛날부터 공부하는 많이 했는데 이름이 안 나서 전공하는 중들한테 공을 밀어서 그랬지. 아,